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5시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도 유럽 내 주요 국가 방문자와 체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내 확진자는 114명, 누적 확진자는 이제 7,800여 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우 기자,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내려왔죠? 네, 어제 발표 때 200명대였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오늘은 다시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11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요. 통계상으로는 지난달 22일 이후 가장 적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81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특히 대구는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거의 완료됐지만 일반 시민들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500명 안팎이던 지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대구 지역의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어제 50명 넘게 확진자가 늘었던 서울은 19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세종에서도 5명의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는 7,86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사망자 소식도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7명의 환자가 숨져 전체 사망자는 모두 67명이 됐습니다. 또 전체 환자 가운데 59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치 퇴원 환자는 어제 하루 45명이 늘어서 모두 333명입니다. 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 절차도 강화가 됐죠? 네, 정부가 어제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유럽 5개 국가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할 때는 증상 여부 확인과 함께 국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 앱 설치도 의무입니다. 이로써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는 기존의 중국과 홍콩, 일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 국가로 늘게 됐습니다. 네, 이 기자, 팬데믹 선언 이후에 우리 방역 대책도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당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각 국가의 방역을 더 촉구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특히 밀폐되고 밀집한 시설의 집단 감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위생 물품도 비치해야 합니다. 예로 든 업종은 종교시설과 콜센터, 어학학원, 또 노래방과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또 급락했는데 오후 한때는 프로그램 매도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8년여 만에 발령됐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 충격이 오늘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코스피 하락폭은 3.9%, 지수는 1834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9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하락폭을 키웠고 이 물량의 3분의 2는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주가 급락세의 유가증권 시장에는 장중 한때 사이드카까지 발령됐습니다. 오후 1시쯤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데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관련한 진전된 내용 없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 여행객의 여행을 30일 동안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건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약 3주 동안 코스피 하락폭은 16%가 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3.5원 오른 1206.5원에 마감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도쿄와 타이완 증시는 4%대, 홍콩 증시는 3%대 급락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콜센터 입주 건물 내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콜센터 직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71명, 인천이 17명, 경기가 14명입니다. 대부분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이들에게 감염된 가족과 지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인천 시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첫 확진자가 나온 11층이 아닌 건물 9층과 10층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 는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을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안에 콜센터 직원들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완료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중 180여 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리아 빌딩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지난달 27일부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이번 달 11일까지 해당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수도권 전체 확진 현황도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415명입니다. 서울이 212명, 경기가 178명, 인천이 25명의 순입니다. 어제 동대문구에서는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동선을 확인해 보니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에 이 여성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20대 남성도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세를 보이다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폴란드 국적의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이틀간 이태원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본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의 T타워 10층이 임시로 폐쇄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대구시가 오늘 경찰과 함께 신천지교회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내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경찰과 함께 대구 신천지 본부교회를 비롯해 다대우 지파장과 총무 등 간부 4명의 자택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근거한 역학조사 권한을 사용한 건데요.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신천지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 가운데 빠진 인원은 없는지, 또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관련 시설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설 내부 컴퓨터와 서류, CCTV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73명, 경북 8명으로 모두 81명인데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 이후 20여일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010명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신도 1,400여 명 가운데 경찰에서 소재 파악 중인 1명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완료되면서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장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는 5,600여 명인데요. 보건당국은 이들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주 동안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교회 일대에 있는 신도들의 집단 주거시설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교회가 모레 자체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면서 해당 구역에 경찰을 배치해 모임이나 집회 등이 열리지 않는지 등을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도들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700여 명에 이르는 신천지 확진 환자들의 주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충남은 세종과 서산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솔 기자, 세종청사 상주 인원이 15,000여 명인데 오늘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해수부 공무원 6명과 국가보훈처 공무원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해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7명이 추가된 겁니다. 이로써 정부 세종청사 확진자는 대통령 기록관 등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까지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1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세종시가 해수부 직원 56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개 중앙부처가 밀집한 정부 세종청사는 상주 인원이 15,000명에 달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질 경우 공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산에서도 어제 직장 내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6명이 늘었습니다. 하나토탈 연구원 부부가 서산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직장 동료 6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특히 이 중 3명은 500여 명이 사는 회사 기숙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남도는 기숙 직원 500여 명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오늘 확진자가 3명 늘었는데 2명은 앞서 감염된 서산 하나토탈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어제 확진된 70대 여성의 남편입니다. 해당 여성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폐렴 증상에 따라 중증 환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0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국내 확진 현황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날짜별 추세 또 지역별 분포 같이 전해주세요. 네, 먼저 전국적인 현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7,869명으로 어제보다 114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67명이 됐습니다.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이달 들어서 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어제는 200명대 그리고 오늘은 다시 114명으로 아직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대구 지역이 73명으로 평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은 19명 그리고 경기 지역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 지역의 이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집중되던 양상에서 최근 다소 변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지역의 추이를 전국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일단 전국적으로 확진자 추세가 다소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대규모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수도권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오늘 누적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별 환자 수를 함께 보면 어제 하루 76명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오늘은 22명이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 해외 확진 현황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오늘 기준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12,000명을 넘어섰고요. 이란도 9,00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또 프랑스 2,000여 명, 독일과 미국도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 110여 개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WHO는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구로 콜센터 사례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 억제와 동시에 해외로부터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또 진위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 걸러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오늘은 이른바 썰에 대해서 검증을 하신다고요? 예, 그 감염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을 좀 들고 나와봤는데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를 세계적 유행병으로 이제 선언을 하면서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구로구 콜센터 이후에 이제 그쪽이 교통 요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동선과 내가 겹친다.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걱정해야 됩니까? 사실 저만 해도 겹칩니다. 예, 저도 임 기자 겹친다고요? 저도 이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그 확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방문한 그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장소를 또 갔다고 해서 막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환자의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병원 입원할 때까지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해서 공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표된 동선들을 보시고 그 확진자가 방문한 이후 한 2, 3일 이내에 그 장소에 갔는지 여부를 따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차가운 금속 표면이나 아주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4, 5일 아니면은 길게는 9일까지도 그 감염력이 유지된다라는 일부 연구 결과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 불안하시다 싶으면 한 10일 정도까지도 넓혀서 생각을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철을 같이 탔다. 비슷한 시간대에 버스를 같이 탔다. 이렇게 추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한 2, 3일 정도가 겹친다. 근데 한 일주일 뒤에 내가 탔다 이러면 좀 가능성이 확실히 낮아지겠지만 한 2, 3일 안에 같은 지하철, 같은 교통편을 이용했다 그러면 좀 더 가능성은 좀 높아지긴 하겠죠. 다만 여기서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어떤 소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직후 그 동선이 파악되자마자 그 동선에 해당하는 곳들을 다 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독을 하고 나서 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도 적절한 소독과 방제를 하면 24시간 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 2, 3일 이내에 만약에 겹치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1339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장 한번 볼게요. 아까 썰이라고 하셨는데 의외로 이거 믿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예, 희박합니다. 아예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희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이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그 확진자의 대소변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에어로졸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관련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 그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어떤 실내외 할 것 없이 공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면서 감염을 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국내외 보건당국 또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 대체적으로 그 비말이 코로나19의 주 전파 경로이지 이 에어로졸 감염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공기 중 감염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 비말 감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손 잘 씻어야 되겠네요. 마스크 잘 하시고. 예, 손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임신부 감염도 이제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네. 임신부가 감염되면 태아도 감염된다. 사실이 아니죠? 예, 사실이 아니죠. 예,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체가 임신부에서 이제 태아에게 전달되는 걸 수직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직 감염이 보고된 바가 아직 없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출산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아기는 음성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어떤 임상적 특징을 연구해 봤더니 수직 감염의 근거가 전혀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대신 임산부는 일반인에 비해서 그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좀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임산부가 확진이 됐지만 태아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주장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 뭐 앞에 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겠죠. 코로나19가 시간이 지나면 독감 같은 이제 계절성 유행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2009년에 이제 기억 많이들 하실 텐데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신종플루 그게 이제 계절성 독감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담이긴 하지만 당시에 저도 병원 취재를 하다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었는데 당시 뭐 젊기도 하고 건강 상태도 좋아서 아주 심한 감기처럼 앓고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도 계절성 독감처럼 폐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그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현재 기준으로 대략 1% 정도가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일반 폐렴 치명률의 한 5% 정도로 나온다고 해요. 이미 치명률로만 따지면 낮은 상태인데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낮아질 것이다. 막 너무 그렇게 공포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 기자 아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하셨는데 네. 2, 3일 이내입니까? 제가 자세히 더 확인해 살펴보진 보셔야 못했는데 되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 3일 이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에 내가 가진 마스크를 나눠 쓰자는 소량 기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이나 저소득층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종이 봉투를 든 남성이 주민센터에 들어섭니다. 어색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센터 직원에게 다가가 봉투를 쥐어주고는 이내 사라집니다. 봉투에는 마스크 13장과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쇼핑백 넣으셔가지고 기부한다고 그냥 그러고만 그냥 그러고 제가 보고 그냥 선생님 일어서 선생님 불렀는데 됐다고 그냥 그러고 가셨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요즘 대구시청에는 매일같이 전국에서 택배 상자가 배달돼 옵니다. 용돈을 모아 마스크를 사서 보낸다는 초등학생부터 저소득층이라 정부에서 받은 마스크밖에 보낼 게 없다는 이들까지 몇 장 안 되는 마스크지만 그 어떤 기부 물품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도우지는 뭐하고 집에 있는 마스크 5개인가 뭐 고래 보낸다 하면서 대구 시민 힘내세요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눈물 날라 합니다. 마스크를 못 구하면 재봉틀로 직접 필터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본인 건강도 또 좋으시고 꼭 쓰세요. 집 밖에 나가기 힘든 어르신들은 덕분에 한시름을 놓습니다. 할머니들은 또 좀 힘들어하셔요. 그래도 이것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참말로 빨리 좀 이게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무허가 시설에서 만든 가짜 손소독제를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한 것처럼 속여서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인들이 비싼 값을 주고라도 한국산 소독제를 사려 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적시함에도 창고에도 상자가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건 무허가 시설에서 만든 가짜 손소독제입니다. 가짜 손소독제 12만 8천여 개를 시중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시가로 20억 원어치입니다. 9만 4천여 개는 이미 중국에 수출됐고 보관하다 압수된 것도 3만 4천 개나 됩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기도 파주의 한 주방용품 생산 공장에서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 수출한 이 제품에는 우리 정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정부 기관명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보다 한국산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손소독제에는 일반적인 살균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염소가 쓰였습니다. 피부 질환은 물론 기도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손소독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조시설도 등록해야 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이 만들어진 공장 자체가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도마업체입니다. 도마업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허가로 손소독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해경은 이들이 유통한 가짜 손소독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에서는 기온이 23.3도, 남부지방은 15도로 훌쩍 넘긴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낮겠고 종일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밤사이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 때문에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요즘에 통합 뉴스룸을 통해서 응원의 목소리 전달해온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 미국 LPGA 투어 우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물한 적이 있죠.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감독 박세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차원에 또 이런 안전하게 또 다 검사를 거치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안전하고 마음도 편해지네요. 2월 이후부터 굉장히 더 심해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지금 아시아에 있었던 대회 한 3개 정도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있었던 대회가 캔슬이 됐었어요. 캐디와의 접촉이 가까운 운동이다 보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대화를 하던가 아니면 좀 떨어져서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만 바라보 훈련을 해온 선수들이 아마 어느 누구는 예상치 못했었지만 선수로 있으면서 가장 우선인 게 건강한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힘든 시기였었고요. 또 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위기였었던 상황이 벗어나와서 우승까지 했었잖아요. 그땐 또 상록수라는 노래 가사말이 중에 하나가 끝까지 헤치고 나가 이 길이라 있잖아요. 딱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그런 위기에 극복 탈출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번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꼭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